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으로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행진을 이어갔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파월 의장의 연설을 대기하며 혼조세를 나타냈지만 파월은 이날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고 현재 연준이 당면한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괴롭혔던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만이 아니라면서 정책 조정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로 인해 파월은 인플레이션은 이제 둔화하고는 있지만 고금리를 만약 붙잡아둘 경우 경제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는데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초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행보가 결연은 됐지만 최근 시장의 지표들은 완만한 개선을 나타내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내려간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확신 역시 강화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이날의 주인공 테슬라는 4% 가까이 급등하며 10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 주가는 262달러로 마감했고 이로써 테슬라는 전저점 대비 75% 이상 급등을 하면서 올 들어 수익률도 5% 상승으로 반전하는 모습에 나타냈죠. 이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고 인공지능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에 테슬라의 올해 2분기 차량 인도량은 44만 3,956대로 시장의 전망치 44만 8,019대로 웃돌았고 올해 1분기 38만 6,010대 대비 15% 이상 증가해 주가는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며 단번에 260달러대까지 치솟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다가오는 23일 실적 발표와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로보택시의 기대감으로 지속적인 주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수익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은 다가오는 8월 초까지 관련 기대감이 주가를 지지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내려왔지만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투자에도 늦지 않다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의 주가 회복세엔 전기차 인도량 발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터라 이는 곧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을 대체한다 할 수 있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12개월 선행 목표 주가를 9% 인상해 이전에 275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어 그는 테슬라의 주가가 내년엔 4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해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21년 11월에 기록한 381달러를 경신할 것이라는 주장이라 할 수 있는데 한편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2.48% 상승해 131달러로 마감했고 이날 엔비디아의 주요 상승의 배경은 키뱅크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키뱅크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기존 130달러에서 180달러로 올렸고 개인적인 생각 역시 엔비디아는 올해 하반기 블랙엘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지만 H100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력해 급한 주문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수요 중단 징후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 데다가 내년 말에 출시된 GB200에 대한 관심 역시 예상보다 커지고 있어 엔비디아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2025년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2천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이 되며 이 같은 수치는 시장의 컨센서스인 1,400억 달러를 훨씬 앞서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최근 울프 리서치와 UBS도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가는 최근 프랑스 반독점 기관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GPU 시장의 독점과 쿠다 소프트웨어의 지배력에 대해 조사한다는 소식으로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올해 들어서도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주가는 160%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은 매우 건전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같은 이유는 실제 기술 업종이 잠시 주춤하고 있는 동안 다른 업종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냈고 여기에 더해 엔비디아의 주당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매출은 세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을 미친 듯한 상승세를 나타내 지금은 엔비디아를 전혀 팔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죠. 이어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TSMC는 이날은 1.13% 하락해 184달러로 마감했지만 여전히 주가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4월 18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현재까지 올라온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S&P 500 지수는 7일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이렇게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주에 지수가 7일 연속 상승을 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랠리가 시작되던 당시 이후 처음이라 할 수 있는데
또한 7월에 전발 오른 시장에서 계절성이 1년 중 가장 좋은 때고 덩달아 올해와 같은 선거 연도에는 6월과 7월, 8월에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 오펜하이머는 최근 보고서에서 S&P 500 지수 연말 전망치를 기존 5,500에서 5,900으로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의 개인적인 생각은 가장 최근의 상계분기 어닝에 S&P 500의 기업 실적과 페드의 긴축적 정책에도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경제는 여전히 강세 전망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내년에도 S&P 500 기업의 이익 성장은 놀라울 만한 속도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이 모든 것은 미국 대형주의 지속적인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은 이날 0.38% 상승해 228달러로 마감하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한때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줬던 애플은 지난달 10일 WWDC에서 아이폰에 탑재할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한 이후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애플은 지난 1년 동안 190달러에서 170달러 사이의 박스권에 머물며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 지난 5월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는 서서히 상승세를 타다가 지난 6월 11일엔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 애플의 주가는 그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탈 것이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은 최근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 기업에 도달했고 이제는 시장이 애플이 기업 가치 4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최초의 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AI 기술이 애플 생태계에서 수익화를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애플의 주가는 앞으로 더 상승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들며 애플의 중국 내 2분기 역성장은 이번이 마지막 분기라 3분기부터는 반등이 이뤄질 것이라 예상돼 애플은 다시 아이폰 16으로 중국 내에서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시가총액 2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1.44% 하락해 459달러로 마감했고 지난 4월 25일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탔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타면서 다시 한번 애플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적 관점은 여전히 상승을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 주당 순이익과 매출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이러한 기업은 전형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주식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단과 하단의 폭이 점점 줄어들며 지난 6월 12일에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이에 따라 마소의 주가는 올해만 25%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지난주 마운트 곡스발 대규모 물량 출해 우려에 5만 3천 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재는 5만 7천 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지난 6월 5일 7만 1,000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덩달아 최근에 마운트 곡스에 이어 독일 정부의 압류 비트코인 매도 소식에 재차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저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곤 있지만 연준은 여전히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재차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